북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티니안 섬. 이 섬에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 제주도의 완도와 비슷한 크기의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티니안 섬은 다소 생소하지만 이 섬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 티니안 섬 인구의 40% 이상은 김씨, 신씨, 최씨, 강씨 등의 성을 가진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고 과거 이들이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한국인 위령비가 세워져 있죠. 그렇다면 과연 티니안 섬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태평양 한가운데 한국인의 혈통이 이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한국 혈통 티니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휴양지라고 하면 여유로운 분위기에 에메랄드빛 바다, 또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또는 선베드에 누워 감성 있게 칵테일 한잔하면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가장 대표적인 휴양지라고 하면 하와이, 괌, 사이판 등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할 티니안 섬은 이 중에서도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티니안 섬의 역사는 휴양지의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은 서방 세력의 개입 없이 아시아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어요. 영토 확장은 물론 막대한 지하 자원과 석유를 손에 넣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제국주의의 야망을 품은 일제는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앞세워 지난 1941년 12월 7일 새벽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위치한 미 해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일제는 이 공습으로 인해 미국의 전함 4척과 항공기 188대 등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고 이와 동시에 동남아시아 곳곳을 침공하면서 엄청난 양의 천연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건 일제가 넘어선 안 될 강을 좀 많이 건넌 상황이죠. 다른 나라도 아닌 중립국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미국을 건드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진주만 공습 사건 이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2월 7일을 치욕의 날로 선정한 뒤 일본 제국에게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일제의 선택이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인 것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바로 일제 패망의 결정적 요인 태평양 전쟁입니다. 사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전쟁의 양상이 순식간에 바뀔 것으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전쟁 선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제는 진주만을 공습한 바로 다음 날인 12월 8일 필리핀을 침공한 이후 미국의 전초기지인 웨이크섬과 괌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미국은 네덜란드, 호주, 영국 등의 연합군을 조성해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일본과 맞서 싸웠죠. 그런데 이때 연합군의 규모가 일본군에 비해 병력도 많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져왔지만 이는 오히려 연합군 지휘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단일 함대인 일본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 해군의 사기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일제는 전세계 패권국인 미국에게 한방 줬다는 이유로 어깨뽕이 머리끝까지 상승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미군 수뇌부는 전쟁 양상을 순식간에 뒤집을 작전을 구상해냈고 이후 일본 본토 주요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렸던 둘리틀 공습,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던 역사적인 전투 미드웨이 해전을 거쳐 지난 1944년 6월 15일 태평양 전쟁의 여러 전투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사이판 전투를 통해 마리아나 제도를 손에 넣었죠. 많은 사람들은 사이판 전투가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결판난 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미국의 B-29 슈퍼포트리스, 즉 전략 폭격기가 출격해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티니안 섬이 있었습니다. 티니안 섬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사이판 섬에서 경비행기로 불과 10분 남짓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미국에는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우리나라에는 해방을, 일본 제국에는 패망을 안겨준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죠.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이 티니안 섬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라는 거야? 일 것 같은데요. 지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 그리고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을 실었던 B-29 폭격기 에놀라게이와 박스카가 이륙한 지역이 바로 티니안 섬입니다. 티니안 섬을 출발한 폭격기는 이내 일본 제국에 크나큰 비극을 안겨주었고 지난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라디오 방송으로 종전을 선언한다는 발표를 했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란 아픔을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티니안 섬에는 조국의 해방과 발전을 지켜봐야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유명한 관광지이자 휴양지로 생각하고 있는 사이판, 그리고 티니안 섬, 이곳은 과거 에스파냐와 독일의 식민 통치를 받던 지역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독일에게 태평양 식민지를 위임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 북마리아나 제도는 이른바 남양군도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 제국은 지난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약 5,000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 이곳에서 노동력과 인권을 수탈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는 강제징용자들에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10년 이상 된 장기 이주자에게는 농지를 주겠다는 거짓말을 쳤고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비행장 건설과 사탕수수 농장에 투입돼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했죠. 이 중에서도 티니안 섬에 강제징용된 이들은 섬 자체를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로 건설하는 데 투입되어 혹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티니안 섬은 2.6km에 달하는 활주로 4개가 완성되었고 일제가 지배하는 남양군도 최고의 비행장으로 손꼽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고된 노동에 투입됐던 강제징용자들은 졸지에 일본 제국의 군인 신분으로 바뀐 채 전쟁으로 나아가 총알바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강제징용자들에게 화약을 머리에 이고 미군 전체가 오면 자폭하라고 시키는 등 자살까지 강요했다고 하죠. 심지어 사이판 전투 직후 미군이 티니안 섬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자 일본군은 후퇴하면서까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옥세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군의 눈을 피해 정글 등으로 도망갔던 약 2,500명의 조선인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생존자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아사하는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죠. 그러던 중 당시 섬에서 거주하던 원주민이었던 참으로족 26명은 위험에 빠져있던 조선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고 이로 인해 살아남은 이들은 가까스로 섬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된 강제징용자들의 후손들은 현재 티니안 섬에서 킹, 싱, 키오싱, 초이 등의 성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은 각각 김씨, 신씨, 강씨, 최씨 등의 대를 이은 것으로 전쟁 중인 상황에서 가까스로 생존했던 이들이 지옥 같은 강제노동과 총알바지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미군에게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조선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미군이 조사할 때 받아 적은 영어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티니안 섬의 전체 인구 약 3,000명 중 40% 이상이 한국인의 핏줄을 이은 참호로족이 되었죠. 이들은 훗날 자발적으로 한인회를 결성해 미군의 상륙에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 미군을 도왔고 이때 미군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모아 660원, 현재 가치로 약 1,000만 원을 모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헌금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은 돌아가지도 못하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단체로 독립자금을 송금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위해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죠. 조선총독부의 말에 속아 남양군도까지 끌려갔던 약 5,000명의 조선인들. 이들은 전쟁 이후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남태평양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티니안 섬의 참호로족으로 말이죠. 그리고 현재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티니안 섬에 세워진 한국인 위령비에 매년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고 해요. 한국인 위령비 아래에 있는 전체 5,000여 구의 유골 중 한국인 유골이 1,000구가 넘게 묻혀있기 때문이죠. 또한 티니안 섬에 한국인 유골이 밀림 속에 임시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인물은 곧바로 티니안 섬으로 찾아가 밀림 속에서 조선 인지묘라고 쓰인 비석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후 2년 동안 인근 지역에 흩어진 수백, 수천여 구의 유골을 수습해 조국으로 봉헌했다고 하죠. 결국 수십 년간 남태평양 티니안 섬을 떠돌던 한국인 영혼들이 현재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맞은편 망향동산에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티니안 섬,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